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죠?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02-3772번에 0269번입니다. 저기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사실 볼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5%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0.06% 정도로 떨어지면서 보합권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봤을 때 2,4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렇게 나온 과정에서 2,35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단기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지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장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죠. 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만약 변수가 생겨서 2,35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2,300포인트 내지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급락 장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하다 보면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하신 지 한 2년 안 되신 분들도 조금 있을 거고 3년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하러 들어오셨다면요. 단기 급락 장세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종목들은요. 다 빠집니다. 네 종목, 내 종목 할 거 없이 그냥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기업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종목이 아니고서는요. 사실은 매수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비가 온단 말이죠. 밖에 비가 와서 내 옷이 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니까 젖은 거라는 거죠. 그럼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맑은 날인데 내 옷만 젖는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나한테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나한테 물을 뿌렸다든지 하는 어떤 이상한 이유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맑은 날일 때, 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빠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 빠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자 분위기, 투자 심리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반대 매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물량들을 잡아내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빠져서 출발하려고 폼을 잡았거든요. 근데도 0.23%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이 많았다는 거고 그걸 잡아내는 과정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형태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해버리면요. 매수의 우리가 영역으로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10월에 들어오자마자 10월은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우리가 좀 주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요. 10월 내지 11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생각보다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하면은 이번 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11월 중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10월 매수 포인트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늘어졌다라는 점은 11월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고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급락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은 지수가 이렇게 단기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지수가 다시 올라갔을 때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0원에서부터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못 팔아가지고 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40%나 빠졌죠.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추가하면서 할 돈도 없고 큰일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세가 회복되면 다시 1,000원까지 가 있거나 또는 그 이상까지 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하시게 된다면요. 결국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주식을 할 때 지수 조정은요.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가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겨울이 오면 또 다시
봄이 오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런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토당토 안 한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여기서 쓸데없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합니다면은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손실률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면은 손실률도 좀 줄이고 매수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까지 다 빠진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포인트 지지 라인이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기가 무너지면 2200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지수가 내려간다는 말은 여러분들 종목뿐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추가 매수하면은 추가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진다는 거죠. 그럼 비중만 점점 위에서 많아지게 되고 결국 나는 얻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빠질 때까지가 아닙니다. 시장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지수가 아예 그냥 빨리 빠져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매수 안 되는 분들도 지수가 아예 빨리 빠져버려야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 상승이 나오니까 어차피 맞을 매를 빨리 맞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강조했죠. 저는 지수가 아예 그냥 여기서 링기적 움직일 바에야 그냥 화끈하게 한번 밀고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조정 상세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 포인트, 결국 지수가 다 빠질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 섣부른 손절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오히려 기다리면은 다시 지수가 회복될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매도가에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본전을 찾는다 하더라도 또는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오히려 얻는 이득들이 훨씬 더 많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면 결국 내가 팔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결과적으로 내가 너무 잘한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차피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팔았는데 내일 올라가면 다시 살 겁니까? 근데 내일 올라가는데 수요일 또 떨어지면 다시 살 겁니까? 그러면 수요일에서 또 목요일 또 떨어지면요. 내가 잘못 샀네 또 손절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또 양봉 뜨면 거기가 바닥인 줄 알고 또 살 겁니까? 그럼 다음 주 떨어지면 어떡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가 없는데 다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저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생기다 보니 최저점을 우리가 찾게 돼요. 근데 최저점은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일 때는요. 이게 내려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야 저기가 바닥이었네. 저기가 샀어야 됐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 사야 될 것인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팔고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요. 팔고 다시 못 삽니다. 결국 이상한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고 다시 산다라는 것은 본인이 저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너무 이상한 좀 맹신,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고 다시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들고 있는 거 홀딩해서 가져가서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리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려도 본전 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손실률 또는 본전 언저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요. 이제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그게 아닌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갖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요. 그거 살 바에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서둘러서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분명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장품 본느요.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본느. 본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00원에 10%입니다. 2,600원에 10%.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뭐 한 달 됐고 두 달 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올라갈 때 따라잡았다는 게 중요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슈팅 딱 냈을 때 잡으면요. 그냥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계세요. 운이 좋아서 얘가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시청자님 잘해서 수익 난 건 아니에요. 정말 운이 좋아서 시세를 한번 더 냈기 때문에 수익 난 거지 이런 자리에 사게 되면요. 보통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매매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발 사지 마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붙어버리는 매매를 한다면은 사실 이 기업의 가치니 뭐니 이런 걸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본느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 화장품 업종이구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아, 화장품 쪽이네. 요즘에 화장품 업종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고 한국 콜마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점점 회복되려고 폼을 잡고 있어. 거기다가 중국이랑 관계 개선이 된다면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잘 팔린다고 지금 동남아에서도 잘 팔린다고 전 세계에서 K뷰티 이야기 나오니까는 화장품 분위기 괜찮은 걸 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따라잡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잡으면요. 비싸요, 일단. 얘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또는 야 이거는 지금 남들이 몰라보고 있네. 이거 될성 싶은 나무인데 이걸 내가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정말 쌀 때 사가지고 될성 싶을 때는 정말 비싸게 팔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사실 남들이 안 좋다고 했던 저 2023년, 2022년 이럴 때 화장품 업종을 투자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맞는 투자 아닙니까? 네, 좀 네. 늦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래 너희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겠지. 난 비싸게 팔아줄게 하고 팔아내야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진정한 패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는 그래 안 좋은갑다 저런 거 사면 안 돼. 올라와서 좋다고 할 때는 비싸지니까는 이런 거 사야 되겠어 하고 한 달 전에 사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좀 늦었지만 지금도 좀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생각인 거예요. 물리고 나니까 이제 좋다고 하니까는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분위기가 살아있어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와서 한번 더 가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안 가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차트상으로 또 고점이 되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1,5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요 좋다고 하는 업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좋다고 하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기업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안 좋았던 기업인가 그건 아니에요. 늘 좋았던 기업이었는데 언론에서 분위기가 지금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때만 주가가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시청자님 차트 공부 같은 거 좀 하세요? 어느 네, 정도 조금은 하고 계시죠? 자 봅시다. 네. 과거에 2021년에 급등 나왔을 때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이슈 아십니까? 모릅니까? 실적 몰라요. 자, 저는 실적 말고 잘 모르겠죠. 내려갔을 때 여기 떨어졌을 때 2021년 말에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2022년에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죠. 자, 내려갔을 때 2022년 말에 왜 떨어진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결국요.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안 좋다고 하니까 떨어지고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안 좋다고 하니까 떨어지고 다시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이 차트를 우리는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라왔을 때 시청자님은 좋다는 그 뉴스와 분위기에 속아서 사버린 거고 여기서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고 좋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올라갔을 때 뉴스를 보면 다 좋다 그래요. 본는 좋다고 하겠지. 실적도 좋아졌겠죠. 화장품 업종도 괜찮아진다고 하겠죠. 그랬겠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라 생각하면 고점에 물려서 계속 고생을 하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거죠. 왜? 내려갈 때마다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갈 때마다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기업인데 못 팔겠는데 손실인데 그래도 올라가겠지 이렇게 물려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요, 뭘 이용해야 되냐면은 차트, 분석 아닙니다. 기업의 뭐 재무, 제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속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호재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런 호재가 발생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변동성이 있을 때 그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나가버리는 단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단타를 할 때 변동성을 할 때는 어디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면은 차트상으로 2,200원부터 2,7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단순히 변동성을 이용할 거면 2,200원부터 2,7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2,200원. 그러니까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2,600원 샀으니까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 매매입니까?
그냥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매매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200원에 사는 게 기술적으로 맞는 자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보인다고 했었으면은 저기 아래쪽을 깼을 때 밑에서 1,700원대부터 매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2,700~800원에서 정리하고 나가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역시나 이렇게 매매하진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2,600원에서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고 네. 분위기가 화장품 분위기가 아직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뭐 시진핑 방문 한중일 뭐 정상회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2,700~800원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실려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3,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판단. 그렇죠. 시간이 흘러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 못하면 빨리 나가서 다시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실력이 없는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 이거는 고수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화장품 업종을 투자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본능처럼 올라온 게 아니라 안 올라와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안 올라와 있는 화장품 업종을 잡아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제가 적극 응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투자 방식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고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22만 원에 10%입니다. 22만 원에 10%. 이것도 일단 주가가 우리가 가만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TV를 볼 때마다 항상 차트 좀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차트를 보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갔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15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21년부터 해갖고 주구장창 빠지고 있던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안 빠지고 옆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여기선 끝났구나. 작년 10월 예전에 그 미국판 당근마켓을 샀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가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저때 네. 제가 방송에서 이때는 네이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가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하락은 끝나간다. 여기서 사야 된다. 오히려 사야 되는 매수의 시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2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부터 17만 원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어디 샀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요. 15만 원에 가깝게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올라갈 때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게 23만 원대 맞고 떨어지고 23만 원대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22만 원에 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방금 봤던 본드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올라온 자리에 사니까는 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 사는 게 돈을 벌까요? 내려갔을 때 사야 될까요? 올라갔을 때 사야 될까요? 당연히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사야죠. 맞겠죠. 그러면 네이버를 네. 내가 진짜 사고 싶었다면 22만 원에 사고 싶었던 걸 꾹 참고 손가락 딱 때리면서 참아가지고 뭐 했어야 됩니까? 15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갔다면 좀 어떨까요? 나중에 올라갈 때 수익이 좀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네. 투자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전부 다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팔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좀 상식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사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려갈 때 샀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시청자님도 올라갈 때 22만 원 사가지고 18만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 올라갈 때 사도 어차피 내려가고 내려갈 때 사도 어차피 내려갈 거면 어디 사는 게 유리할까요?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가는 걸 다 두드려 맞는 게 나을까? 내려가는 거 좀 피하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가지고 내려가는 걸 맞는 게 좀 덜 맞을까요? 그렇죠. 내려가 바닥에서 산 게 더 바닥에서 낫겠죠?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네네. 선생님이 누군가 혼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날 필요가 없이 밖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선생님 잔소리 좀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간다 하면은 들어갔는데 잔소리 또 길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니까 좀 덜 피곤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사라 그래요. 어차피 물릴 거면 위에서 물리지 말고 밑에서 물려라. 그럼 올라갈 때 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매매가 지금 엇박자로 잘못 들어간 건데 10% 비중이기 네. 때문에 저는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추가 매수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지금 사지 말고 어차피 잘못 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15만 원까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15만 원까지 좀 가깝게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특히나 네이버가 지금 잘못돼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거 기다렸다가 저는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얘가 만약에 지금부터 지수가 더 빠지면 18만 원보다 더 밀릴 거예요. 얘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네.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투자 안 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주식 접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식을 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보기 싫어서.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네.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17만 원 이하에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17만 원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빠지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다 빠지는 것을 기다려보자. 이거는 추가 매수 대응해가지고 15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30%까지 늘려서 투자하신다면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네, 네이버가 왜 괜찮은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15만 원에서 17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시장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아난티요. 아난티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네. 45%고요. 네, 9,020원이에요. 9,020원이요. 옛날에 몇 년 전서부터 샀죠. 그럼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는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네요. 못 팔았죠. 아니 왜냐하니까 그때 네. 가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본전까지 제가 왔는데 안 조금 팔았네요. 낮춰놓은 거예요. 네네. 네, 일단 안 팔았네요. 그죠? 가격을 일단 가격을 비중이 낮추는 많아가지고 거예요. 뭐 가격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비중이 많아가지고 본전 또는 그 근처 왔을 때 비중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으셔야 돼요. 시청자님은. 수익 네. 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야 좋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난티가 뭐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14,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가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이 사서 많이 수익 나니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 뜻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릴까요? 안 될 때가 더 많을까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때에 대한 대비가 좀 잘 되어 있어야 주식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이 45%이기 때문에 비중이 이미 너무 많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괴롭고 괴로운 상태에서 계속 나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수가도 네. 9,000원이지 비중도 45%지 이거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중부터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준다? 비중 줄여야 돼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회사는 지금 아난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가 여행을 다 안 가고 호텔 이용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적자가 팍 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야, 모텔 갈 바에 호텔 가자. 야, 지금 같은 SNS 시대에는 모텔 가서 우리가 사진 찍는 것보다는 호텔 가서 사진 찍는 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전부 다 호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텔 가서 네, 바캉스 맞아요. 한다고, 그죠? 네, 알아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난티도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잘 써가지고요. 상당히 상승세로 이렇게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잘해주고 골프 산업도 잘 되다 보니까 골프 산업에서도 벌어내는 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사는 좋아졌는데 인식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케이스인 겁니다. 회사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에이, 아난티는 코로나 때 안 좋은 업종이야. 지금 코로나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도 안 좋을 거야. 에이,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거 봐야지. 로봇 봐야지. 이러니까 이런 데 사람들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어머나, 얘 영업이익 봐라. 어머나, 중국 관광객인데. 어머나, 야, 이거 중국하고 개선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국 상관없이 돈도 많이 버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뒤에 이후에 12,000원, 13,000원 갈 가능성은 높은데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흔들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전 언저리쯤에서 뭐 해야 될까요? 팔죠. 맞아요.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6,000원이나 7,000원까지 흔들면 또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럼 떨어지게 되면 시청자님은 절반 정도 팔고 7,000원쯤에 또 사면 매수가가 한 8,000원대로 또 떨어질 거고 또 올라가게 됐을 때 9,000원까지 올라가도 이제는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때 또 팔고 또 7,000원까지 떨어지면 또 사면 매수가가 또 7,000 몇백 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매수가를 팔았다 샀다 하면서 계속 낮출 수 있어요. 네. 네, 그걸 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좀 하자는 거고 한번 올라올 겁니다. 뭐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올라올 때 9,000원까지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9,000원 되면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1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올라가고 저기서 또 빠지게 된다면은 내려갔을 때 뭐 하면 되죠?
다시 사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네. 7,000원쯤 내려가거나 이렇게 또다시 7,000원, 6,900원 내려오면 또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난티라는 종목 하나만 잘 어루만져도 수익을 좀 짭짤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번에 팔았다가 샀다가 좀 저기, 잘하자는 전략이에요. 전번에 그 종목 네. 상담할 때, 네. 10,000원 정도 뭐 그렇게 가신다고 그러고, 네. 6,500원대는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6,500원대는 사면 좋은 종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그때 그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못 옮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이번에도 행동을 못 옮기시면은 계속 계좌는 엉망일 겁니다. 이번에 행동 옮기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게임즈요. 저번에 한번 문현진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좀 지금 추가 매수 타점 좀. 그때 어떻게 제가 추가 잡아주세요.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좀 힘든 아니요, 기업이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안 좋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 매수가랑 비중이 지금 어떻게 많이 되시죠? 떨어져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8,000원이요. 네. 58,000원. 네. 자, 일단 뭐 그때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제 의견은 변하지 않아요.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요 회사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게임 개발 업체도 아니고 게임 회사도 아닙니다. 게임을 유통시키는 회사예요.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얘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얘들이 역량을 좀 더 키워가고 있는 건 게임 유통이에요. 그러면 게임 유통 산업이 지금 잘 되려면은 아무래도 다이소라던가 이렇게 우리 보면은 마트 같은 거 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다양한 상품들 다 가지고 오는 그냥 플랫폼을 만드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다이소 이런 데 보면은 그 매장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오는데 메가 히트 상품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매장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가면은 뭐 어떤 치킨이 정말 대박이에요 하면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먹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저기 뭐 코스트코 같은 거 갔는데 거기는 뭐 피자가 대박이에요 하면 또 괜히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네, 그런 네. 메가 히트 네.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런 메가히트 상품이 없는 상태고 뭐 물론 올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대작들의 출시들이 좀 많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네. 게임 분위기 다 바뀌어진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네, 네. 다른 게임 업종들은 올라가겠지만 얘는 좀 이제 홀딩스 느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때도 제가 설명했을 때도 조금 오래 걸릴 거고 안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도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렸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네, 바닥이 네.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칼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바닥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차트에 보면 바닥이 여기입니다라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그냥 허공입니까? 허공이겠죠. 허공이에요. 맞아요. 그 허공에서 떨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바닥을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 보이지 않는 바닥에 맞았을 때 땡그랑하고 튀어오르고 땡그랑하고 튀어오르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튀어오릅니까?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추가하면서 왜요? 그냥 냅둬야지. 언제까지요? 바닥이 보일 때까지 10,000원이 됐든 7,000원 됐든 3,000원이 됐든 어쨌든 바닥이 보이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괜히 사가지고 더 물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닥에 안 나올 되겠네요. 때까지는 손댈 수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 게임즈가 떨어졌다고 지금 상담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닥이 나올 때까지 제가 상담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네. 아유 내가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걱정되네. 추가 매수 지금이라도 할까 싶어서 했겠지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요? 뭐 카카오 게임즈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뭔가를 지식을 쌓고 알아가야지 아 그런 기업이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을 필요도 없구나.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둬야 되겠구나라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상담 한번 받고 그때 잠깐 좀 괜찮았다가 지금 또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지니까 또 상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시청자님은 그렇죠. 결국 죄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주식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주식 계좌를 없애버리는 게 사실은 시청자님 인생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스스로 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설명을 하고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알아야 된다. 그걸 아셔야 다음번에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 네. 게임즈가 아니라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라는 상담은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다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추가하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애태울 필요가 전혀 그때보다 없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네, 많이 네. 떨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데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그래요.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추가하면서 해서 만약에 10,000원까지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진 거니까 또 추가하면서 하고 거기서 또 5,000원까지 떨어지면 또 반토막이 또 난 거니까 거기서 또 추가하면서 하고 5,000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지면 또 거기서 또 반토막 나오니까 또 추가하면서 해서 뭐 대주주 되실 겁니까? 이 회사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자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네. 돈을 최대한 여유 있게, 최대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많이 떨어진 건 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떨어진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냅두세요.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일단 다 떨어질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네. 네,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 다쳐요. 네. 네, 냅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또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고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온라인 강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방송을 하죠. 종목 상담을 할 건데 한 종목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의 계좌에 있는 종목 5개까지 제가 최대한 봐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옳을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상담하러 오신다면 제가 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8시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첫 번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를 3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38,700원짜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진입하기에는 저점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저점에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저점을 깰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점을 깰 때 손절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이미 조금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본전 자리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깨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지수가 안 좋아서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는 손절하는 단계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원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미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일단 지수에 달려 있겠지만 지수를 제껴놓고 얘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3만 원대에서 28,000원대 뭐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야 매수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900원에서 3만 원 언저리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좋고요. 이 기업은요 사실 아시다시피 뭐 파운드리 그쪽으로 해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설계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할 것이다,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보여지고 디램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그 생산 라인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마 연말 내지 내년 초쯤에는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갈 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잘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안 밀리고 반등 나간다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전 이상 올라갈 거예요. 아마 43,000원대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튀어 올라올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효성 TNC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7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37만 원의 비중이 5%입니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업은요. 지금 올라갈 만한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보시면은 섬유, 무역 사업인데 섬유, 뭐 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섬유랑 무역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 이런 건 바로 우리가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엮여 있고 일반 우리 소비재 쪽으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얘들이 올라가기가 지금 되게 버겁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더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체감 경기도 주변 사람들 보면 지금 돈이
돈의 여유가 넘쳐나거나 놀러 가자 하는 사람들보다 요즘에 짜친다, 뭐 힘들다, 괴롭다,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잖아요. 실생활에서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까 하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 4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9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비싼 게 아니라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싸 보이니까 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싸니까 좀 잡아놓지 뭐 사놓지 뭐 하는 단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대신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금 메리트가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얘를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신다면은 본전 정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드니까요. 본전에 정리하고 나가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요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생각하셔가지고 반등 때 매도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G전자입니다. 지금 LG전자를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8%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냥 들고 가는 걸 의견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보면요. 지금 이제 벌써부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지금도 뭐 손실이 그렇게 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10만 4,800원이니까 한 주당 200원 꼴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도 안 되는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빠진 것도 아닌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매수가에 살 이유는 없습니다. 추가 매수의 최대 효능은 뭐냐? 효율은 뭐냐라고 하면 싸게 많이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1차 매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닥을 사겠습니까? 그러니 잘못 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교정하고 내 매수가를 조금 바꿔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추가 매수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싸게 많이 산다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지금 뭐가 싸고 뭐가 추가 매수할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여기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1차 매수를 많이 한 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만 4,800원에 또 산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사지 왜 여기서 분할 들어갑니까? 분할 매수의 최대 장점은요. 내려갈 때 산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가 매수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인 거예요. 추가 매수는 같은 가격에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에 할 바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싼 가격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싼 가격이죠? 많이 싼 가격, 정말 많이 싼 가격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요. 저는 지금 이 매수가 참 좋다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지난번에 8만 원까지 내려간 자리가 있는데 저기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저는 8만 8천 원대 9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LG전자도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OLED 쪽으로 지금은 주력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상승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할 거면 내려갔을 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비중 8%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너무 적다. 난 지금 현금이 92%고 주식을 8% 샀는데 그게 LG전자 한 종목입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비중을 늘리셔야죠.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만 매매할 건데 비중이 8%면 너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이외에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좀 비중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이 종목만 하실 거면 저는 비중을 한 15%대까지 20%대까지 늘리신 다음에 여기서 20%까지 늘어난 것을 아래에 아까 말했던 8, 9만 원까지 떨어질 때 비중 한 50%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가하면서 한다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종목은 많은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한데 비중을 다 나눠가지고 담았는데 얘 비중 8%에다가 지금 여기서 또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올라갈 거라는 자만과 올라갈 거라는 확신에 취해서 하는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추가 매수는 내려갔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양 디지텍을 좀 한양 사는지가 디지텍을 네, 디지텍. 네. 말씀하세요. 30% 갖고 네. 있는데요. 매수가는요? 13,000원. 13,000원이요. 13,000원에 30%요. 예, 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팔고 놔뒀었거든요. 네. 근데 놔둬도 될는지.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히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 요즘 장이 안 좋은데도 네, 불구하고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 안 좋은 거에 대비해서 잘 버티는 기업들은요. 그냥 지금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뭐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버텨주는 기업들은 일단은 홀딩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라는 거예요. 시장 내 매수가가 과거에 뭐
17,000원, 18,000원, 19,000원에 대비해서는 싸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주가는요,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자리들은 보통 고점 대비해서만 60% 빠져야 이제는 우리가 바닥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0% 빠진 자리는 거의 6,600원대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빠져야 많이 빠졌네, 바닥 잡겠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 거죠. 그럼 저런 자리까지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10개 중에 7, 8개가 저렇게 빠져요. 그러면 장기로 들고 가면 좋은 자리일까요? 안 좋은 자리일까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제가 지금 문의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19,000원짜리에서 60% 빠져야지 우리가 보통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500원 네. 정도까지나 7,000원까지나 6,000원대까지 내려가야 우리는 좀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10개 중에 8, 9개 종목은 이렇게 위에서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7,500원대나 6,000원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10개 중에 7, 8개의 확률이라면 7, 80%의 확률로 지금 주가가 7,5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 13,000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자리일까요? 불리한 자리일까요? 장기적으로는 불리하죠. 네, 그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린 제가 겁니다. 문의를 장기적으로 드렸습니다. 불리한 자리니까 그럼 우리가 길게 봐야 될까요? 짧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작게 봐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정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뇌를 많이 안 쓰려고 하세요.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세요. 네가 다 알려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고, 그게 경험이 되고 배움이 되고, 그 다음번 매매를 했을 때 또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게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할 건데, 그러면 비중이 30%라는 것은 부담이 안 될 정도에서 우리가 손절하고 나갈 자리도 정해야 돼요. 비중을 줄인다든지. 왜냐하면 짧게 봐야 되는 거니까 짧게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치고 나가거나 빨리 손절하고 나가거나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줬을 때 대응이라는 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저점 자리라고 한다면은 12,500원 자리가 될 것 같아요. 12,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비중 30%가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점이 12,000원짜리, 11,8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여기서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11,000원짜리까지라든지 그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을 내려갈수록 단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줄이고 나면 이 종목은 이제 끝인가 하면은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자리 찾기가 힘들다 하면은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때 12,500원, 11,800원 자리에서 1차, 2차 나눠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 아마 13,5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요. 그때 올라올 때 저는 비중을 또 역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긴 수익이 아니라 짧은 수익으로 챙겨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크게 수익 나는 건 아닌데 14,000원대부터 해서 16,000원까지는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라.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빨리 팔고 나가면 되고 올라갈 때도 빨리 팔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기업인데 이거를 안 팔고 닝기적거리다가 끌려가면서 장기로 가져가는 그 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 중에 7, 8개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자리에서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불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1등 계약 15,880원이 9월 초에 네. 종가에서 상을 쳤는데 네, 그게 이제 24,000 얼마까지 갔다가 네. 이제 이번에 지수 2,400에서 네. 그게 이제 지수 2,400에서 바닥권이 18,000원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18,450원.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18,450원에 450원. 30%. 30%요. 네. 네, 그렇군요. 과거에 수익 났다라는 이야기는요, 할 이유가 없어요. 수익 났는데 지금 도로 뱉어내고 있죠, 그죠? 예. 네, 수익 난 게 아니고 올라간 거 보고 좀 따라간 거라고요? 예, 손절하고 다시 산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네, 지수 그걸 지금 이해가 안 2,400에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매하면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잘못을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예, 부분은 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손절하고 나갔으면 사실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격언에 내가 한번 실패한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네. 그래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네. 아무리 최대한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한번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보복 심리 같은 게 생겨요.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아니 진짜 그게 사람이. 도마도증권에서 저기 26,000원까지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예. 계속 변명이 반복되고 돌돌돌돌 돌고 있어요. 변명이 뭐냐면 아니고 이제, 뭐 누가 그 추천했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제가 시청자님이 잘못한 사겠다라고 사갖고 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손절하고 나갔다든지 한번 봤던 종목, 한번 잘못된 매매를 했던 종목은요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가 잘못된 종목이고 한번 내가 들고 갔던 종목이고 내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가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중간에 손절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중간에 손절하고 나면은 얘가 다시 갈까봐 다시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갈 것 같고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애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그렇죠. 처음 네, 살 네. 때부터 분석을 하고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 살 때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물려 있을 때 공부를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예.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져요. 와, 일동제약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구나. 괜찮은 기업이구나. 언젠간 올라가겠지. 적자가 나더라도 언젠간 올라갈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네, 내가 네. 손절했는데 손절하고 난 다음에도 이 종목이 계속 눈에 보이고 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난 네, 물려 근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다른 카메라 종목에 비해서 종가가 물려 있는 종목이 많은 되는 종목이 겁니다. 제가 말 끊을게요. 15이기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끊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종목이 뭐 다른 분들이 뭐 올라간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물려 있었으니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종목이 뭐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상한가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지만 일동제약은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종가가 18,000원인데 그때 상한가 가가지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네. 이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 맞아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거 올라간다 하면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아서 사야 돼라고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거는 끌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매매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략을 드릴 거냐면요. 이 종목도 단기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또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이 기업이 이제 호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막 상한가 갔던 것처럼요. 힘은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그걸 힘은 좀 기다려 보는 있네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 손절하지 예, 마시고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에서 전 정리하는 걸 의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전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 일동제약은 평생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사는 일 없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G 네. 37,000원에 네, 2,000원. 아, 저 3만. 20%예요. 37,000원에 20%. 네, 네. 비싸게 사신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네. 상황 같으면 그렇죠. 요즘 상황 같으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비싼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좀 빠졌다고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보세요. 시청자님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네네. 상장됐을 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이렇게 쭈르륵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빨간색 선 제가 짝꿔놨는데 거기가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어때요? 비싼 것 같아요? 네. 싼 것 같아요? 아, 비싸죠. 예, 이게 그렇죠. 주가가 빠졌다고 비싼 게 아니라 주가가 안 빠져도 저 자리는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 자리 우리가 사가지고 매매를 하려면요. 차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세 변동을 잘 이해를 해서 시세 변동에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단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매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고가 라인 때는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고가의 영역은요,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 샀던 사람들, 산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상담할 실력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자리 들어가실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들어가지 네네. 마세요. 어떤 자리냐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리는 무조건 비싼 자리고 단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로봇 관련주 그렇죠. 뛰어 올라갈 때 로봇 관련주가 뛰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로봇 테마가 좀 힘들고 약해져 있어요. 뭐 끝난 테마는 아니지만은 약해져 네.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 올라오게 된다면은 저는 빨리 팔고 나가는 걸 추천드릴 건데 1차 목표 라인은 28,000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안 빠지면 단기 반등이 32,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많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되고 2만 원 초반까지 밀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못하겠다면 추가 매수 대응 없이 그냥 반등 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손실이 좀 감사합니다. 나더라도 반등 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죠. 좋다고 할 때 샀던 종목은요. 지나고 나면 그거 좋은 종목 아닙니다. 가장 비쌀 때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샀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아직도 남아있으시다 하시면 오늘 오후 8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